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좌 먼저 보시면 한 주도 팔지 않고요. 장기, 중기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하락 이유는 뭘까요? 하락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TSMC가 주문량을 한 거를 좀 늦춰달라고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급사들한테 장부 납품에 천천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반도체 고성능 장비를 만드는 ASML이 일찌감치부터 조금 하락했을 때 조금 안 좋았었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반도체부터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 다 떨어지고 기술주의에 하락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거기에 유가도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근래 고점을 뛰어넘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네. 하락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뭐 있으세요? 알고 계신 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았다. 장대 음봉 나오고 거래량 크다. 네. 그러면 하락의 징조죠. 네네. 하락 장악형 패턴. 네네. 그 왼쪽의 양봉을 오른쪽 장대 음봉이 완전히 먹어버렸죠. 네네. 수평선을 걷을 때도 완전히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거래량 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샛별형 캔들 네,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에서 보였던 거. 네네. 자, 그거와 반대로 샛별 말고 석별형도 있어요. 네. 고점에서 하락하는 신호 쭉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정도의 갭이 있고 그리고 단봉이 하나 출현하고 도지 네. 또는 단봉 몸통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다 발생되었을 때 하락이 될 수 있는 전환의 신호예요. 네. 꽤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졸라매매 기법 그 하락 기법 중에서 계속적으로 5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5일선 아래에 있다가 약간 오르더라도 다시 무너지면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일선 위에 최소한 3-4개 정도가 있을 때 여러가지 이평선과 추세선과 이런 게 겹치는 부분에서 소량 매수할 수는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자, 먼저 하락 장악형 패턴으로 메타에서 비슷하게 좀 보였거든요. 장대 음봉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요거를 완전히 먹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요쪽 4개의 캔들을 오른쪽 음봉이 다 먹어버렸죠. 그럼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자, QQQ를 보셔도 하락 장악형 패턴 스타일로 요 정도의 그 캔들을 요 친구가 다 장악해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고 거래량도 크고. 자, 석별형 비슷한 모양 한번 찾아볼까요? 스파이가 단봉이지만 그래도 나왔고 갭 상승으로 올라갔지만 갭 하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장대 음봉 나와서 상당히 안 좋은 스타일로 떴어요. 석별형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자, 아마존 보셔도 장대 양봉 떴고 약간 꼬리는 있지만 몸통이 좀 짧은 거 떴고 그 다음에 갭 하락으로 음봉이 떴습니다. 조금 길게.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됐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장대 양봉 나왔죠. 단봉 하나 나왔죠. 도지 형태로. 그 다음에 갭 하락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거의 석별형에 거의 가깝게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에서 거래량이 큰데 장대 음봉과 갭 하락이 떠서 상당히 좋지 않은 금요일 하루였어요. 네. 자, 지금 마피디 그 차트 분석은 월, 화, 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수요일날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게시글에 오늘 무너지면 좀 위험합니다. 저 꺾이는 모습 보이면 저는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근래 매수 부분은 비중을 줄일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또 다시 상승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좀 괜찮다 싶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안 좋아지고 금요일날 제가 다른 날보다 반드시 상승해줘야 하는 날이라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무너지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장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예측이 좀 어려운 장이었어요. 전 수요일날 장에 조금 비중을 줄일 생각이 좀 있어서 글을 올렸는데 수요일날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좀 그래도 좀 좋은 조짐이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그런데 금요일날 되게 안 좋게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반도체 SOXL은 어떻게 될까요, 님? 네, 이번에 좀 반도체부터 조금 하락이 돼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TSMC가 200일선이 무너졌거든요. 네. 자, 웬만하면 200일선은 중장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구분선이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아요. 뚫기도 힘들지만 뚫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힘든데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거 왜 그러지 해서 특히 거래량도 있었고 한번 무너졌죠. 그래서 되게 저도 많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 반도체 장비주 ASML도 무너졌거든요. 200일선이. 그래서 웬만하면 200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 두 종목을 보여드렸잖아요. 미리 이번 주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좀 이번에 나왔네요. 갑작스럽게 잘 올라가던 인텔이 5일선을 깼거든요. 마이크론이 약간 석별형 느낌으로 좀 떴죠. 장대 음봉 나오고 안 좋죠. 자, 엔비디아는 그냥 장대 음봉 나오면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5일선 아래 지금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AMD도 역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자, XOXX 반도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추세선 하단 있을 때는 제가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네. 원래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데 네, 네. TSMC하고 ASML이 조금 그 소식 나오기 전 좀 쎄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매수가 좀 꺼려져서 그렇게 제가 하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보이는 그 472 정도부터는 저도 1차 매수는 생각하고 있고요. 472부터 그리고 440까지 이때까지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72는 현재 지금 121선이 위치돼 있고, 자, 근래 거기 지지받고 간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마피디님? 다행히 테슬라는 좀 안 떨어졌어요. 네, 너무 위로가 되네요. 네, 그래도 다행이죠. 네. 테슬라도 한 0.6% 떨어져서 그 미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으면은 네. 금요일날 좀 더 상승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그 가는 패턴이면은 그래도 285, 300까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네요. 네, 네.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일 투자 전략과 함께 내일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고요. 뭐 테슬라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비중을 좀 축소했거든요. TSLL은 수익을 좀 보고 네. 매도를 했고요. 좀 수량이 적어서 16%에 그냥 한 50만 원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손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퀄컴을 좀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퀄컴이 한 400만 원까지 갔는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200만 원 반 정도만 줄였고요. 그럼 보합 정도에 거의 줄였고요. 마이크론도 조금 한 250만 원 정도, 260, 70만 원 됐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만 좀 매도를 해서 약간만 뭐 수익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역시 200만 원 정도만 있고요. 210만 원. 퀄컴도 한 200만 원 정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200만 원만 가져갈 예정이었고요. 좀 떨어져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이 좀 높아진 거, 이 정도 줄이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TSLL 테슬라는 그 수익이 좀 37%하고 23% 조금 한 15% 근래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도를 했거든요. 반도체는 사긴 샀는데 지금 한 1% 손실, 이 정도 손실. 그리고 조금 손실된 거는 좀 8% 거. 근래에 제가 반도체를 살짝 매수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손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평단가가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것들만 지금 아직 보유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한 200만 원 정도만,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500만 원 정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기 투자에 있던 TSLL은 그대로 있고요. 근래 215달러부터 이번에 매수한 것만 약간 비중만 줄인 거고요. 다음 주 미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뭐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네네. 저도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매수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려서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음 주 미증시는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차트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살짝 반등하기도 하고 하던데요. 네. 금요일 제가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망가졌어요. 다시 상승을 하려면 네. 어떤 특정한 호재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상승을 해요. 근데 그런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흘러내릴 거라는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서 이건 뭐 제 여태까지 경험 토대로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XOXL은 네. 지금 19달러로 내려와서 약간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곤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줄였지만 조금 괜찮은 가격대 오면은 분할 매수를 한 10차로 XOXL을 10차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뭐 좀 심하게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부터라도 약간 1차는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비중을 줄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래도 잘 버텼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로 확실히 또 무너진다면 테슬라도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래 매수한 종목에서 지금 한 500 되는데 한 거기에서 또 50% 줄일 수 있어요. 장기하고 중기는 비중을 줄이지 않지만 근래 매수한 종목에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여튼 다음 주 장세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근데 뭐 섣부르게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에서만 테슬라는 비중을 줄일 생각만 하고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테슬라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고 반도체는 훅 빠지거나 좀 매력적인 가격 올 때는 분할 매수 시작하는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매도할 때 새벽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까 했는데 뭐 주무시는 시간대고 해서 굳이 뭐 제가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 큰 분량을 매도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학개미 분들이 지난주 한 주간 XOXL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롱으로 조금 매수를 한 상태고요. 네, 남자류님, 스마트님, 민키 동생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커피하고 빵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마피디 차트 분석 영상은 월요일, 그 다음에 화목, 네. 내일 테슬라를
전략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전략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식 이야기에도 피디님 영상 올려주시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